안녕하세요. 퍼스트 안과 신동민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어떤 렌즈를 선택해야 할 것인지일 텐데요.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종류도 너무 많고 다초점이 좋다는데 부작용은 또 걱정되고 나한테 맞는 렌즈가 뭔지 제대로 알고 선택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차이점과 선택 방법까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다초점 렌즈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일반 단초점 렌즈와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거에 있을까요? 다초점 렌즈는 백내장 수술 시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중 하나로 하나의 렌즈로 여러 거리, 즉 먼 곳, 중간 거리, 가까운 곳 모두 볼 수 있도록 설계된 렌즈입니다. 기존의 단초점 렌즈는 원거리 또는 근거리 중 한 곳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 후에도 안경 착용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반면 다초점 렌즈는 여러 초점 거리를 동시에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안경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어 일상생활에서의 편리함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다초점 렌즈의 종류가 많다고 하던데 대표적인 렌즈들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다초점 렌즈를 사용한 지 14년 정도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아직 초창기여서 사용할 수 있는 렌즈의 종류도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고 요즘 나오는 렌즈들에 비해서 기능적인 부분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회사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초점 거리를 가진 렌즈들을 개발하여 불편함은 최대한 줄이면서 원하는 시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볼 수 있지만 광학적 특성과 초점 거리로 분류해 보면 현재 사용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크게 세 가지 방식, 회절형, 굴절형, 그리고 연속 초점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회절형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렌즈 광학부 표면에 미세한 회절 패턴을 넣어 빛을 분산시켜 여러 개의 초점을 만드는 것으로 가장 많은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렌즈로는 알콘의 페놉틱스, 존슨앤존슨의 시너지, 칼자이스의 리사트리, 엘레나, 호야의 비비넥스 등이 있습니다. 이 렌즈들은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를 모두 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빛이 분산되다 보니 야간의 빛 번짐이나 눈부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눈에 다른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수개월의 적응 시간을 거치면서 좋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굴절형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렌즈 광학부의 굴절력에 차이를 두어 여러 개의 초점을 만들어내는데 대표적으로 옵텍의 프레스바이오픽, 텔레온의 M+MF가 있습니다. 이 렌즈들은 빛 소실이 적어서 선명한 시야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어느 정도 빛 번짐 현상이 있고 렌즈의 종류에 따라 중간 거리 또는 근거리 시력이 회절형에 비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연속 초점형 인공수정체는 다양한 광학적 처리를 통해 원거리부터 중간거리까지는 잘 보이도록 설계된 것으로 근거리는 앞의 두 가지 방식에 비해서 덜 보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알콘의 BBT, 존슨앤존슨의 심포니, 칼자이스의 라라, 텔레온의 콤포트 등이 있습니다. 이 렌즈들은 야가 빛 번짐이 적게 발생하고 중간 거리가 잘 보이는 장점이 있지만 가까운 거리를 볼 때 예를 들면 독서나 핸드폰을 볼 때는 안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이 궁금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렌즈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는 유튜브나 주변 분들이 수술받은 경험으로 인공수정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은 병원에 오셔서 어떤 렌즈가 제일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렌즈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의 기대 시력을 결정하고 눈 상태와 생활 습관에 가장 잘 맞는 렌즈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내장 수술 후 되도록 안경의 착용을 피하고 싶어서 단초점 렌즈 이외의 인공수정체로 수술받기를 결정했다면 수술 후 어떤 거리가 잘 보이기를 원하는지 또 수술 후 렌즈별로 어떤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상담 후 각막 상태, 동공 크기, 망막 기능 등을 고려하여 렌즈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독서나 핸드폰을 자주 보시는 분은 근거리 성능이 좋은 회절형 렌즈가 유의할 수 있습니다. 야간 운전이 많고 빛 번짐에 민감한 분은 연속 초점 렌즈가 더 적합할 수 있고요. 컴퓨터나 중간거리 작업이 많은 직장인이라면 연속 초점 렌즈나 중간거리가 편한 굴절형 렌즈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즘엔 다초점 렌즈 외에도 중간거리 렌즈도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원거리, 근거리 시력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제작되었기 때문에 중간거리는 상대적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출시된 렌즈일수록 이런 중간거리 불편함이 좀 더 많이 나타났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줄여보고자 최초로 연속 초점이라는 컨셉으로 제작되어 10년 전에 출시된 것이 심포니라는 렌즈고요. 이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렌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다양한 광학적 처리를 통해 중간거리용 렌즈를 제작하는데, 회절이나 굴절을 이용하여 초점 거리만 조절한 경우에는 중간거리와 더불어 근거리도 어느 정도 보이는 대신 아무래도 빛 번짐도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한 렌즈가 존슨앤존슨의 심포니, 칼자이스의 라라, 텔레온의 컴포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구면 수차나 웨이브 프론트를 이용하여 불편함은 줄이면서 시력의 질과 범위를 개선시킨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렌즈는 존슨앤존슨의 아이헨스, 알콘의 BBT, 옵텍의 프리시즌 고, 피지올의 이소피오 등이 있고, 단초점 렌즈처럼 빛번짐 현상 거의 없으면서 중간거리까지 잘 보이는 장점이 있지만, 근거리 시력은 다초점 원리의 중간거리 렌즈에 비해 부족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중간거리용 렌즈들은 원거리와 중간거리를 부드럽게 이어주면서 근거리는 다초점 렌즈만큼은 잘 보이지 않는 대신 편안한 시야를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렌즈가 출시되었고, 제조사마다 제작 방식이 달라 근거리 시력이나 빛번짐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충분한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환자분이 렌즈를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민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에는 유튜브에 특정 렌즈로 수술한 것으로 많은 컨텐츠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나도 저 렌즈로 수술 받으면 무조건 저을 거라고 생각하고 렌즈를 특정해서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하지만 사람마다 눈 상태와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렌즈가 나의 눈에 적합한지 아닌지는 정밀한 검사와 상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내원하기 전에 미리 고민하고 오시면 렌즈 결정에 도움될 만한 질문을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수술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생각하는지, 두 번째, 근거리 시력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돋보기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인지, 세 번째, 어떤 거리가 가장 잘 보고 싶고 중요한지, 네 번째, 야간 운전이나 활동이 잦은지, 다섯 번째, 평소에 빛번짐이나 눈부심 등에 얼마나 민감한지, 또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질문에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내원하여 상담받으시면 나에게 알맞은 렌즈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근거리 시력에 대한 기대가 크고 완전히 돋보기를 쓰기 싫다면 다초점 렌즈를 고려해야 하지만, 필요시 써도 괜찮다면 연속 초점 렌즈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야간 운전이나 활동을 자주 한다면 빛번짐이 적은 연속 초점 렌즈나 중간거리용 렌즈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시야 흐림이나 빛번짐에 특별히 민감하지 않고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하더라도 안경 없이 살고 싶다면 다초점 렌즈, 시야는 편안하고 또렷해야 한다면 단초점 또는 중간거리용 렌즈가 적합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선택 시 고려할 점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백내장 수술에서 렌즈의 선택은 단순히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술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눈 상태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술을 준비 중이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렌즈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눈에 대한 바른 생각 퍼스트 안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